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에서 장면과 플롯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의 갈등 구조와 단위 구조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최소 단위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막 에피소드가 이루어지는지 보았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그 하위 단위들, 그러니까 장면과 장면의 구성 방식, 그리고 플롯의 종류와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웹소설에서 어떻게 플롯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요. 꽤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을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웹소설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떠올려봐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길을 헤매는 일 없이 글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작품이 있으면 그 아래 부가 있고, 그 부가 있으면 그 아래 막이 있죠. 그리고 그 막 아래에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 적힌 각각의 것들은 전부 이야기 덩어리들이에요. 단지 커지면 커질수록 막연해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욱 구체적이죠. 오늘 우리가 볼 건 바로 이 에피소드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시퀀스죠. 그런데 시퀀스 말고 장면을 볼 거예요. 소설에선 시퀀스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면을 알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일단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쓰려면 최소 5개의 장면이 필요하죠. 물론 쓰기에 따라서 한 장면에 발단과 전개를 동시에 넣을 수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피소드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다면 최소 5개의 장면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럼 이 장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기란 뭐예요?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바로 흐름이에요. 갈등의 고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연속이에요.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을 하나하나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면에서 무엇을 쓸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장면을 무엇을 쓸지 정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무슨 장면을 쓸지 정했다면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고민해야겠죠.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전개가 뭐지? 여러분, 가끔 웹소설을 보다 보면 이런 댓글을 아마 보실 거예요. 전개가 하나도 안 됐네, 진행이 없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을 보시고 난 다음에 글을 어떻게 추정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안 오죠. 올 수가 없어. 저도 안 왔거든요, 처음에. 그럼 왜 감이 안 올까요? 어떻게 추정해야 할지? 간단해요.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전개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개의 언어적 정의는 이러해요. 전개, 열려서 펼쳐지는 것, 시작하여 버리는 것. 하지만 이런 정의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아니죠. 이야기에서 말하는 전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야기에서의 전개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예요. 여기 보면 옆에 이미지 보이죠? 장면마다 뭔가 계속 변해요. 생각해봐요. 열려서 펼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겠죠. 시작하여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다른 무언가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변화예요. 그리고 전개란 곧 변화를 의미하죠. 전개가 빠르면 이 변화가 잦고 큰 것일 테고, 전개가 느리면 이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가 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은 곧 전개의 기본 단위예요.
전개하고 싶잖아요.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장면을 많이 넣으면 돼요. 장면을 많이 배치하면 돼요. 그러면 전개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전개가 빨리빨리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장면은 전개의 기본 단위고 전개는 곧 변화이니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장면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설명만 하거나 주인공이 평소와 다를 거 없는 일과를 보낸다거나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런 건조한 장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장면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쓰세요. 제가 지방생들의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장면을 쭉 읽는데 처음과 끝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전부 다 설명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인공의 친구들을 막 보여줘. 그리고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막 해. 네가 어쨌네, 얘가 어쨌네 그런 이야기를 막 해. 그러면서 뭐 각 캐릭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공은 그 어떤 감정적인 변화도 행동이나 욕망에도 변화가 없죠. 그냥 가만히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그게. 근데 요즘처럼 작법이 고도화된 시대에는 이렇게 처음에 모든 인물들을 소개하고 시작하는 건 안 먹혀요. 게임, 애니, 소설 할 것 없이 이거는 구시대의 잔재가 되어버린 장면 활용이에요.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로 인해 캐릭터 간의 관계도가 변화한다거나 주인공의 심리가 변화해서 어떤 사건이 촉발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용해야 해요. 단순히 캐릭터를 소개하는 장면인데도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품도 있죠. 그게 어떤 작품일까요? 정말 유명한 작품이에요. 단순히 캐릭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뿐인데도 그 장면은 엄청나게 다이나믹해요.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 이거예요. 하나 볼게요. 東中出身鈴宮春日ただの人間には興味ありませんこの中に宇宙人未来人異世界人超能力者がいたら私のところに来なさい以上これ笑うとこ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스즈미 하루이. 이 작품에서 사실은 이때 당시 라이트 노벨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 캐릭터 소개예요. 캐릭터 소개. 근데 이 캐릭터 소개에서 반전을 많이 주죠. 반전을 많이 주면서 변화를 가져가요. 변화를 크게 가져가요. 특히 주인공의 심리 변화도 독특하고 이거는 앞으로 있을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죠.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어요. 이 자기소개가. 이렇듯 장면은 반드시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변화 자체가 포함되고 있지 않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저희는 좋은 장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좋은 장면이란 뭐예요? 인물의 사회적 위치, 감정, 심리 상태, 처지 등등 이 원칙에 입각해서 정말 쉽게 좋은 장면을 파악하는 방법은 처음과 끝이 다른 장면이에요. 딱 여러분들이 글을 봐. 내가 이거 간평해야 된다고 쳐봐요. 시간이 없어. 근데 얘가 글을 쓰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물론 수많은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장면. 한 장면 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장면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장면의 처음과 끝부분만 봐요. 그 다음에 뭔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제대로 장면을 썼네. 기본기가 되어 있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좋은 장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과 끝이 달라요. 좋은 장면은 처음과 끝이 다를 수밖에 없어. 왜? 장면 내에서 최소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야기의 생명력은 변화군요. 맞아요.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이건데 맞아요. 변화예요.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 돼요. 매 장면마다. 매 장면마다 변화를 주고 변화가 없으면은 그 작품은 죽은 작품이에요.